자, 오늘은 솔터고등학교 2019년도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수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 관계상 다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을 건데, 자,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만 좀 주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나씩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전개를 해서 a-b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전개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x, y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x, y의 제곱 우리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a 3제곱 3a 제곱 b 3a b의 제곱 더하기 b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얘는 그냥 여기 이 녀석에 대해 해당되는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x 곱하기 2y의 제곱. 자,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건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야, 얘는 잘 보면 a 3제곱은 a 3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 3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것만 계산을 해서 3 곱하기 3x 곱하기 b는 2y의 제곱 이거의 개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었지.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 a의 x 마이너스 1의 4제곱 b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cx-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뭐였느냐, 그 다음에 이걸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게 여기 있는 이 x-3의 4제곱을 전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뭐였을까 봤더니 x에 1을 대입해 하면 나오는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x에다 1이 아니라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그냥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을 봅시다. 자, 4번은 문제 조건에서 이 녀석이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을 나와서 선생님은 z를 이렇게 한번 써보고 둘이 같다라고 조건을 놨었을 때 전개를 하면 이렇게 2bi는 0이 나와서 b가 0이 나오게 됩니다. b가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z는 A에 해당되는 거니까 A, 즉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여기에서 이 z라는 녀석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z를 전개를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신경 안 쓸 거고 여기만 신경 쓸 거니까 i가 있는 부분만 신경을 쓰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3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고 얘의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5번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루트 곱하기 있는 내용에서 얘가 둘이 루트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둘이 합체하는 경우는 둘 다 음수였었을 때고, 그 다음에 루트끼리 나눗셈을 할 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둘이 합체하는 경우는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가 되는 경우였다라고 알고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A, B가 0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는 어때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둘이 합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2하고 둘이 곱해.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은 36이 돼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음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음수가 아닌 경우니까 이건 그냥 합체가 돼서 그냥 둘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는 루트 9i, 즉 3i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64를 이거를 했어요. 자, 나누기를 할 때는 양수,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로 빼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합체를 해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4로 계산을 하니까 이거 하면 16이 될 거고 얘는 그래서 4라는 녀석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64가 있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둘이 합체 마이너스 4분의 64로 합체를 할 건데 얘는 마이너스 하고 이게 루트 마이너스 16 루트 마이너스 16은 16i니까 얘가 4i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i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이 혹시 계산이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개념원리 95페이지 예제 11번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이렇게 문제에서 정사각형에서 한 변은 4cm 짧게 하고 2cm 길게 했다. 뭐 그랬으니까 얘는 가로가 이렇게 되고 세로가 이렇게 됐었을 때 넓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x-4 x 플러스 2는 6이다를 문제를 풀라는 얘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는 0이 나올 거고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데 길이니까 뭐가 돼야겠어요?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1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7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K는 4분의 17보다 작다. 그런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4점 얼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4점 얼마보다 작은 거니까 4개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또 어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약하면 개념원리 122페이지 예제 14번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두 근의 합이 5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일단 fx는 0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f 알파는 0일 거고 f 베타도 0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가로 안이 알파거나 또는 가로 안이 베타가 되면는 0을 만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f2x-1은 0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알파 또는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베타,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근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이 이 식에서의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x인 거야. 여기서도 근은 x인데 그 x하고 알파하고 같았던 거지만 여기에서는 이 x와 알파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첫 번째 근이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두 번째 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x1, x2가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것만 하나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x1 더하기 x2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세로에다 한번 적어보면 2x2-1이 베타가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x1 더하기 x2였으니까 이 두 식을 더하는 거야. 두 식을 더하면 2x1 더하기 2x2 마이너스 2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아까 여기는 이 식의 두 근의 합이 5라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다라는 힌트를 주어졌으니까 얘가 5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묶어주면 x1 더하기 x2는 7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의 값은 2분의 7이라는 녀석이 계산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혹시 개념원리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122페이지 예제 14번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얘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좀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9번을 볼게요. 자, 9번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의 문제를, 복소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한 6가지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거고 문제를 또 잘 풀어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는 실수와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자,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로 되어져 있는 1-i분의 1 플러스 i 되게 많이 볼 거야. 이거는 분자 따라서 얘는 플러스 i,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i.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쉽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 즉 1 플러스 i는 제곱을 이용을 하면, 제곱을 하면 되게 간단하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x가 이런 값이 나와요. 이거는
양변에 2 곱하고 얘를 넘겨서 전개를 해서 약분을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으로 확장돼서 응용될 거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왔었을 때 좀 잘 풀 수 있으려면 이거는 어디 한 켠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고 틈 나는 대로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되돌아와서,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z는 바로 마이너스 i다라는 녀석을 알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자, F1이라는 거는 즉 마이너스 i의 1제곱,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i의 제곱, F3은 마이너스 i의 3제곱, 그 다음에 F4는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i가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5부터는 F5는 F1하고 서로 똑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또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잠깐만, n이 1이면 여기까지고 n이 2면 여기까지 더하라는 얘기고, n이 3이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n이 4면 여기까지 더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4개씩 4개 단위로 묶어서 계산하면 0이 될 거야. 근데 잘 봐봐,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합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이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개를 더하면 다시 0이 되는 거니까, 일단 n이 3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n이 7개가 됐었을 때 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또 4개씩 반복이 되니까 11이 됐었을 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씩 커지게 되는 거네. 4씩 커져가지고 얼마까지 가겠어? 이건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4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니까 99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숫자 세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4씩 커지면 4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 곱하기, 자, 여기는 1을 넣었었을 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3이 나오지. 얘는 4 곱하기 2를 했었을 때 마이너스 1을 하면 7이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얘가 4 곱하기 2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바뀌는 거는 1, 2부터 가가지고 25까지의 개수를 세주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5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25개가 된다. 자, 10번을 볼게요. 자, 10번은 그냥 바로 이렇게 두 군 나왔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을 봤더니 분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일단 통분을 하는 거예요. 자, 통분을 하고 났더니 지금 모르는 부분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을 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겠지.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을 세워놓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4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y는 fx와 y는 gx와의 교점을 구한다. 자, 이때는 우리는 교점이라는 거는 똑같은 y좌표, 똑같은 x좌표, 그러니까 y좌표가 서로 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y끼리 서로 같으니까 fx는 gx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바로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x축이라는 거는 뭐야? x축은 바로 y는 0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난다 그러면 는 0을 쓰고 x 2차식을 써주고 2차식은 0 이렇게 써주면 이건 바로 이 2차 함수와 즉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 거야. 근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없다. 이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했었을 때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은 결국 실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좀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우리는 뭘로 푸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문제에서 볼 때 2차 함수에서 y 대신에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놓고 일단 방정식으로 만든 후 판별식 d를 구해서 0보다 작은 것을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녀석이 5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12번을 볼게요. 자, 12번 같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하도록 하는 부분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원리 138페이지 예제 6번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 만약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풀이 하는 거에 대한 전략은 일단 교점 구하는 식을 세우는 거야. 아까 1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점을 구하는 거는 y끼리 서로 같으니까 여기는 우변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는 0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렇게 는 0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식에서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짝수니까 우리가 4분의 d 공식인 혹시 여러분들 이 4분의 d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기를 하는 거고 4분의 d는 짝수 공식에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의미하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이건 짝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있었던 녀석이었고 얘는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녀석이었어요. 혹시 모를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하면 k는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학교들에서 엄청 자주 다루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기초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넓이로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라고 적어 놓으면 이 넓이라는 쪽 생각이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까? 가로와 세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글식을 적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로 있죠? 이 세로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세로를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해.
그래서 세로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가로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가로를 구할 때 여기 있는 이 가로는 약간 닮은비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되게 편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BC의 길이가 6cm다. BC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전체 높이가 4다. 이만큼이 4가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2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밑변 대 높이는 3대 2다라는 녀석을 알 수 있잖아. 이건 큰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은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작은 삼각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자 밑변을 뭐가 돼요? 여기 있는 이 가로가 되겠지. 여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쓸게. 선분 PS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이 높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높이는 여기겠지. 이만큼의 높이가 되겠지. 그런데 이 높이는 우리가 이 전체가 4였고 PQ가 X였으니까 여기가 바로 4-X가 될 거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가로가 선분 PS였으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가로는 자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거 해볼까요? 2 곱하기 가로는 3 곱하기 4-x. 그래서 가로는 2분의 3 곱하기 4-x가 될 거야. 이걸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로를 구했으면 이제 이 가로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풀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4-x가 될 거니까 이 녀석의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2차식이 나오잖아. 그 2차식의 최대값은 우리 완전 제곱식 꼴로 이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여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니까 그냥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하고 가로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서 2분의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분배해서 나가면 더하기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x가 2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번 같은 문제 유형은 여러 학교들에서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을 연습을 해서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닮은비를 이용을 해서 가로를 구하는 연습을만 좀 잘 해주시면 생각보다 좀 잘 풀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14번을 볼게요. 자, 14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페이지 169페이지 예제 11번을 한번 여러 번 좀 풀어보면 이걸 문제를 좀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봤어요. 자, 이렇게 한 근이 i가 주어져 있으면 다른 근은 당연히 켤레근인 마이너스 i다 라고 놓고요. 자, 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 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보통 알파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i, 마이너스 i, 알파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잘 보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를 구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 알파인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물어보면 자, 세근 합을 이용할까 아니면 두 근 곱들의 합을 이용할까 세근 곱을 이용을 할까? 자, 세근 합은 A일 거고 두 근 곱들의 합은 B일 거고 세근 곱은 2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숫자로 주어져 있는 이 세근 곱을
색은 곱은 2다. 이거를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색은 곱은 2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 뭐가 돼? i랑 마이너스 i랑 알파랑 곱하면 2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제곱 즉 1이 될 거니까 알파는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날 문제를 푸는 거는 이 한 나머지 근을 구해가지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A하고 B를 구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문제를 잘 봤었어야 돼. 이 알파라는 녀석이 2인 거를 구했으면 그냥 얘하고 그냥 더하고 끝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14번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알겠죠? 자, 15번을 볼게요. 학생들이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 이 부분은 170페이지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x세제곱은 1의 허근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x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바로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허근을 오메가, 한 허근, 당연히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 근이니까 이 녀석을 첫 번째는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제곱하면 6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동일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오메가 바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랑 더하면 1이고요. 둘이 곱하면 1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선생님은 오메가 바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여기 오메가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오메가 바는 이렇게 역수가 될 거고 여기서 오메가 바는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니까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가지고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는 자 아까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그럼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딱 보면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래서 오메가 바가 없으니까 굳이 오메가 바까지는 써놓지 않고 이 둘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오메가 6제곱은 1 이게 세트로 가야 돼. 6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오메가 10제곱이라는 녀석은 이 10을 6으로 나눈 나머지 그게 얼마지? 4가 되겠지. 이 녀석이 바로 오메가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오메가 5제곱은 자, 이게 6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얘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메가 1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더하기 2는 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뀔 거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얘가 보이지? 자, 이 녀석이 보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야. 근데 1이 0이니까 얘는 자 이걸 봐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쪼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데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1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 170페이지 부분은 여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걸 좀 잘 기억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16번을 볼게요. 자, 16번은 자, 이거는 연립 2차 방정식에 관련되어져 있는 단원이야. 혹시 이 부분도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개념원리 180페이지 예제 16번을 한번 보시면 자세한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자, 연립 방정식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 2차로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가 두 쌍인 거야, 두 쌍. 근데 여기가 만약에 2차로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해가 보통 네 쌍의 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얘가 자, 여기는 1차, 2차로 되어져 있는데 오직 한 쌍만을 갖고 있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x의 어떤 중근을 갖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1차 관계식, 이건 선생님이 그냥 지어낸 말인데 1차 관계식, 즉 여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다라는 이 1차 관계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이 2차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 한 문자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더하기 3 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다라는 이런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x의 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오게 된다면 y 값도 두 개가 나오겠지. 한 쌍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녀석이 x의 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야 한 쌍이 나오겠지. 그 말은 바로 중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 짝수공식이니까 4분의 d가 0이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4-2의 1-a는 0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17번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특히 함수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쪽 부분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쪽이 약한 사람들은 자, 개념원리 141페이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거 첫 번째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었을 때 2차 함수를 구하는 거는 처음에는 일단 완전 제곱식 꼴을 통해서 일단 꼭지점 좌표를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 과정을 통해서 꼭지점 좌표를 하면 마이너스 3, k-9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라는 얘기는 굳이 x축하고 y축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구분을 해서 그려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을 잘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4면 여기 정도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4면 여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를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봤더니 최대값은 x가 4일 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x가 4일 때가 최대가 된다. 즉 f4일 때가 30이다를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9 맞나? 4를 집어넣으면 49 F선 49 9 40K 플러스 40이 나올 건데 이 값이 30이 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K-9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 K는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9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18번을 보시면 이거는 좀 뭐 간단한 문제인데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써놓고 우리가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가로 더하기 세로는 둘레의 절반이 됩니다. 그치? 왜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이 둘레의 절반만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로를 x라고 놨었을 때 그러면 가로는 8-x가 돼야지 16-x라고 쓰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가 될 거고 이 2차식의 최대값, 2차식의 최대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할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절반의 제곱 16-를 하게 되면 x-4의 제곱 플러스 16 즉 x가 4일 때 최대값 16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은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점의 x좌표는 우리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일단은 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을 세워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고 일단 는 0 이쪽으로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는 0꼴로 해당되는 방정식의 형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라는 내용은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그러면 이 해가 우리가 보통 정수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꼴로 나타내면 되게 편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x제곱의 개수는 2고 해가 마이너스 2과 1이 되게끔 식을 세우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아까 주어져 있는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3x 마이너스 n은 0과 여기에서 서로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2가 될 거고요. m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였네. 얘는 4였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건 되게 쉬운 문제지.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바로 이거는 세근의 합이니까 x제곱의 계수하고 부호가 반대인 이 녀석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1번을 보시면 다항식을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검산식을 세워서 나누는 수와 목과 나머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1차로 표현을 해서 자, x에다 얘가 0이 되는 x의 값 0을 대입하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누는 거는 어떨 때는 이게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문제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했는데 그 최소값 m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나왔어. 최소값 우리가 보통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꼴을 구해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을 2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뭐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뭐 a가 껴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쫄지 말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 꼴을 나타내서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그다음에 찌끄레기들 적어주시고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면 꼭지점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바로 이 녀석이 바로 m이 된다. 그래서 m도 결국 우리가 m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다 라는 2차식이 나오는데 그 m의 최대값을 구하래. m이 a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당연히 위로 볼록하게 돼서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m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을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 그리고 가로 닫고 찌끄레기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주시고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즉 m은 a가 1일 때 최대 2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